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에, 제가 한두 번 더 이제 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어떤 정쟁은, 그러니까 국경선 안에서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일부러 표출될 때는, 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상식이죠. 상식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밖으로 표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환경에서 사설에 실어놨네요. 세계적으로 힘받는 원전건설, 딴지만 거는 한 야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 14곳이 원전 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당시 당사국 총회 합의안을 지지하면서다. 1980년대 원전 사고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온 이들이 태도 변화로 자금 조달 길이 넓어져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아마 모건 스탠리나 이제 골드만 삭스 같은 데서 그러니까 1980년대 원전 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기술이 굉장히 아주 발전했죠. 그러나 그 원전 건설 기술의 최선두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소형 그 원조라 같은 것은 정말로 그 사고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고 그런 이제 원전 건설 분야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미국에 뭐 좀 뒤처질지라도 그러니까 원전 건설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아마 인정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이 그렇게 됐다면은 건설을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뛰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터키 원전 수주를 뭐 24조 받았다 그러면 그걸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그 비용으로도 많은 또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이제 알긴 아니지만은 이들이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F100의 국제적 연대 폭이 넓을 것으로 무탄소 전원 100% 사용. CF100이 아마 무탄소 전원 100% 사용 내용입니다. 국제적 연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과는 달리 CF100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첨단 산업 발전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엔 RE100으로는 턱도 없고 CF100이 현실적 대안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원전으로 유턴하는 이유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원전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탈원전 대못박 뽑기에 나서고 있다. 신규 원전 3기 추가 건설, 수명 연장, 소형 모듈 원전 건립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내일 실시하고 국회 보고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탈원전 미묘에 갇힌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어 최종 발표는 기약이 없다. 야당은 예산 철마다 SMR 원전 관련 예산 칼질에 나서고 있다. 체코 원전 수출도 엉터리 이유로 해방을 놓고 있다. 언제까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담을 쌓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태양광 같은 게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죠. 그러니까 넓은 뭐 사막지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항상 받을 수 있고 또 그 땅이 넓어가지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그 땅에 거의 뭐 산간지역 외에는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막 나무로 깎고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염정 같은 데, 농토 같은 데도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또 태양광 자재의 80% 뭔가 이상인가가 중국제고, 그게 한 번 설치하면은 15년 이후에는 다 폐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탄소 전원 100% 사용,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단순하게 상대편 당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력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 진짜로. 어제 제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이제 명랑 대전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일본의 그 풍신수길이 죽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제 어떻게 테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온 장수들이 전폭적으로 이순신을 지지하지 않고 가장 문제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냥 스스로, 물론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참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은 이 선조의, 그 다음에 윤두수, 윤군수 두 형제, 물론 이제 그 극상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검증을 했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 임진왜란 7년을 겪고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진짜 그때 조선을 갖다가 살려내는 그 이순신 장군을 갖다 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이제 장군 생각에는 이 테러의 길을 열려고 하는 일본 군인들을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선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 갖다가 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그 명나라 장수들은 자기들 병사들을 아끼려고,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조선 일본인 관계, 그 다음에 조선 정부 선조를 비롯한 윤두수 그때 자의적이던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에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아니, 정치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저 지금 모습에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선조가 왕으로서 조선을 다스리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과연 수신하고 제가하고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모자라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야 제 개인 아주 좁은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지만은, 정치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의 감정을 관련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제가 한번 읽어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건설 부분에서는 기술 1위라고 그러더만,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이 전폭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이렇게 독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좋은 정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